더 이상 사건 사고가 있을까 싶었지만 마침내 48 그룹 이미지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12월 니가타현을 거점으로 하는 NGT48의 멤버 야마구치 마오가 사측에서 숙소 형태로 임대해 제공한 맨션 일종의 아파트 자택에 들어가다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남성 2명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악수의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으며 휴대폰을 빼앗기는 등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집 밖으로 일단 달아났고, 그 사이 다른 일반인 이웃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1시간 뒤 가해자 남성 2명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폭로 내용 중 충격적인 것은 2명의 남자에게 귀가 시간에 딱 맞춰 습격을 당했으며 그 가해자 중 1명이 다른 멤버가 사는 방에서 나왔다고 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격을 사주한 멤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사건을 NGT48을 운영하는 운영진 사측은 적당히 숨기려고만 했고, 참다 못한 피해자 야마구치 마오가 사건 한 달 뒤인 2019년 1월 8일 SNS 등으로 피습 사건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관련 내용이 점차 일본 전국의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아도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했던 운영진 측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2019년 1월 10일 더 충격적인 전개로 상황이 흘러갑니다. 피해자 야마구치 마오가 해를 끼쳤다며 사과를 한 것입니다. 여러 정황상 사주한 가해자 멤버가 있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벼랑간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고, 이 소식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언론은 가해자에 대해 특정하기 시작했고, 사측은 한 멤버가 길을 가다 만난 남성에게 귀가 시간이 유추될 만한 정보를 전달한 일이 있었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운영진 측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야마구치 마오와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만 반복해 빈축을 샀습니다. 설상가상 이 기자회견을 본 야마구치 마오가 SNS를 통해 그동안 사측은 자신을 습격한 남성 무리와 교류가 있는 멤버들을 해고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한편, 1월 10일 자신이 사과를 한 것은 사측의 강요에 가까운 압박으로 피해자인 자신이 사과를 한 것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의혹 속에 야마구치 마호와 그녀의 편에 서온 멤버 2명이 그룹 졸업을 선언했고, 사측은 끝까지 사주한 멤버가 있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건을 덮으려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뜻밖의 상황도 알려졌습니다. 야마구치 마오가 사측의 주요 관계자들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한 가운데 유일하게 걱정하는 연락을 준 사람은 아키모토 야스시뿐이었다며, 프로듀서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함께 비판을 받던 아키모토는 이번 사건에 관련이 없음을 못 박은 것입니다. 워낙 그룹 활동 규모가 커지고 지역별로 분산된 그룹들이다 보니 48 그룹 출범 초기와 달리 이제 아키모토는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프로듀싱에만 참여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야마구치의 졸업선언은 파장이 커서 니가타현의 NHK 니가타 방송국이 자막 속보로 졸업 소식을 내보낼 정도였으며, NGT48은 니가타현에서 맡고 있던 각종 홍보대사 활동이나 지역 라디오, 지역 방송국의 계약이 사실상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총선거 부정투표 의혹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데다 워낙 48 그룹이 늘어나서인지 좀채 인기가 오르지 않던 NGT48은 그룹 개편을 선언하고 멤버 조직 개편 후 활동 재개를 하였지만 음반사인 소니뮤직과의 계약도 돌연 파기되는 등 순탄치 못한 상황에서 겨우겨우 그룹 명맥만 이어가는 중이며, 피해자 야마구치 마오는 SNS로 사측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남기며 향후 활동에 대해 걱정 어린 시선도 받았으나 도리어 일본의 대형 기획사 캐논으로 스카우트되는 호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형 기획사 소속의 여배우로서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캐스팅되며 제2의 연예계 생활을 착실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48 그룹 이미지는 곤두박질을 쳤으며
대중들의 시선까지 매우 나빠졌습니다. 결국 2019년 매년 열리던 총선거가 취소되었습니다. 48 그룹 멤버들은 이번 사건이 총선거 취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간접적으로 팬들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포티에잇 그룹은 사건 사고의 정점을 찍으며 대중 호감도가 급락했지만 여전히 아키모토 야스시는 부르는 곳이 많았고 하는 일이 많았고 벌려놓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2016년에 대형 음반 사겸 연예기획사 에이벡스와 손잡고 극단 4달러 50센트 프로젝트를 시작해 오디션으로 남녀 합격자들을 모아 시카고 무대를 목표로 한다는 슬로건 하에 연극을 하는 극단을 프로듀싱하기 시작했습니다. 걸그룹들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연기 훈련을 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나 2021년 현재까지도 공연을 이어가면서 극단 활동은 이어지고 있고 아키모토의 영향력 덕분에 유명 패션쇼 등의 아키모토 걸그룹들과 함께 모델로 무대에 서는 멤버들도 나오는 등 메이저한 활동도 계속 밀어주고는 있지만 현 시국으로 인해 공연 활동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걸즈 밴드 기획에도 뛰어들었는데 더 코인 로커즈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이 밴드는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등의 파트별로 복수해 멤버들을 선발해 매 음반 발표 시마다 선발 멤버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인기 부진으로 데뷔 1년 만에 그룹은 개편을 단행했으며 약 30명의 멤버들이 이미 그룹을 그만두었고 현재 10명의 멤버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룹 반응이 신통치 않은 데다 현 시국으로 활동이 매우 뜸한 상태로 사실상 활동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한편 2016년부터 아키모토 표걸 그룹은 2013년 대형 모바일 게임 회사 DNA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5년 독립법인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쇼룸과 제휴하여 소속 아이돌들이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인터넷 방송은 아키모토가 추진한 것으로 쇼룸의 회사 설립자 겸 개발자 마에다 유우지는 87년생의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 출신으로 20대 나이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대표로서 일본 IT 업계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이고 이 화제성을 앞세워 아키모토 야스시와 만나 자신의 동영상 사업을 소개하며 일종의 투자 유치를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아키모토는 마에다 유우지가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며 아키모토 걸그룹들이 쇼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후에 라스트 아이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심사위원으로 마에다 유우지를 섭외하기도 할 정도로 그와 적극적으로 교류했습니다. 그러나 쇼룸은 말이 많은 서비스였습니다. 비용 문제로 480p 화질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720p, 1080p 같은 화질은 기본 서비스를 하지 않아 시대를 역행하는 화질이라며 비판받았습니다. 또한 광고 서비스를 하지 않고 오로지 타워라 불리는 별풍선이나 슈퍼챗 개념의 후원 제도만으로 수익 사업을 하였는데 일반 이용자가 아닌 아키모토 걸그룹들은 소속사가 이 수익을 또 나누면서 과도한 수수료로 말이 많았습니다. 아키모토 걸그룹들이 쇼룸에서 방송을 하면 후원금의 단 3%만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쉽게 말해 가령 팬이 10만원을 후원하면 쇼룸과 걸그룹 소속사 등이 전부 수익을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3천원만 소속 아이돌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키모토가 쇼룸을 공식 서비스 업체로 밀어준 덕분에 걸그룹 멤버들은 억지로라도 쇼룸으로 팬들과 소통했으나 정작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아키모토 아이돌들은 쇼룸 사용을 점착거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쇼룸 계약 초기에는 아예 타워 수익을 멤버에게 분배하지 않으려 하다가 48 그룹 총선거 1위를 하기도 했던 인기 멤버 사시아라리노가 총대를 메고 수익 배분을 해달라고 건의하여 지급이 이뤄진 것이었음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쇼룸 자체는 그럭저럭 아키모토 아이돌을 유치하여 타워 수수료로 수익을 내고 있고 2021년에는 BTS를 비롯한 하이브 빅히트 아이돌과의 협업도 한다고 발표했지만 회사 자체는 진즉의 투자금을 이미 다 소진하고 타워와 부가적인 서비스를 위한 유료 아이템 외에는
확실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 매분기 적자만 기록한 끝에 현재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여서 앞날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키모토 표 걸그룹 멤버들도 회사 규정상 의무적으로 쇼룸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많은 멤버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라이브 서비스 등으로 넘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2019년 총선거 개최 취소와 함께 아키모토 걸그룹의 재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2020년 초 아이즈원과 해외 지정 그룹들의 관리 회사로 버나로썸이라는 신규 법인이 설립되었고 AKB48과 HKT48, NGT48 등은 독립법인으로 각자 운영되는 것으로 회사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키모토는 2010년대부터 슬슬 경영권에서 밀려난 모양새였지만 이번 개편으로 48그룹의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을 유지하지만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경영적 지분은 사라진 셈이 되었습니다. 다만 사카미치 시리즈의 그룹들이 건재하고 이 그룹들만큼은 여전히 아키모토가 프로듀싱 외적인 부분에서도 영향력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2020년 초부터 경영 재편을 통해 그룹 활동 변화를 꾀하던 아키모토 사단의 걸그룹들에게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집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